안녕하세요. 돈생나입니다. 요즘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주식 바닥이 언제예요? 언제 사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 여러분들도 친구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서로서로 이런 질문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이제 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관심사 중에 관심사겠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주식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저를 포함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와 다르게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많고 또 독서량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투자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론도 빠삭 하시고. 근데 이렇게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보면은 본인이 공부하셨던 어떤 그런 원칙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냥 계좌를 안 보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제 주식에 많은 돈을 밀어 넣어도 되는지, 언제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만일 제 말 듣고 돈 버시게 되면 저 꼭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71년 8월 15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TV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러와 금을 더 이상 교환해주지 않겠다. 즉, 금본 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달러와 금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슬을 끊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사실상 미국의 디폴트였던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금을 내어줄 수가 없어. 너네가 달러를 줘도. 즉 달러는 휴지 조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셈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레이 달리오 아시죠? 그날 밤 레이 달리오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다음날 주식이 폭락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다음날 되었을 때 주식시장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바로 대답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니까. 바로 유동성 공급이에요. 돈을 풀겠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어요. 제가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 다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보이시죠? M2 차트, 광의 통화 차트예요. 과거부터 계속 증가만 하죠, 증가만.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내려도 통화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금리 올리거나 그러면은 뭐 통화량이 줄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통화량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머니 속이나 은행이나 어디론가 가서 돈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돈들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다시 다 튀어나옵니다. 즉 세상의 돈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양적 긴축은 QT 같은 경우에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즉 지금 현재 미국을 바치고 있는 통화 시스템은 통화량은 지속적인 상승, 그걸 금리로 조절해 가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금리를 인하할 때 숨어있던 돈들은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것이 바로 광의 유동성을 팽창시키며 주식시장 상승을 이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PMI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제조업 하는 어떤 구매 관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경기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점수로 매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0보다 높으면은 괜찮아요. 이런 거고 50보다 낮으면은 못해 먹겠어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50 밑으로 내려가면 연준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참고 지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현재 8.6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는 모양새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도 당연히 이제 물가가 좀 하방으로 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조절하자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근데 지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 믿고 좀 까부는 것 같은데 많이 이게 턴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연준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또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PMI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금리가 동결되거나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참고만 하셔야 되지 절대로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연준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와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과 연준, 파월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게 조합을 이루었을 때 패드워치나 이런 데를 확인하셔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심지어 인하를 한 경우, 그런 순간이 오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다 무시하시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으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지표와 뉴스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하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사시더라도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접근하셔야 된다.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다 20대로 돌아가셔서 다 뭐 이렇게 솔로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클럽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한 10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준금리 인하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이름은 러시아 전쟁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은 PMI 지수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은 CPI입니다. 즉 클럽에 10명의 이성이 있는데 절대로 다른 9명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금리 인하라는 한 분에게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라. 다른 어떤 이성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9명의 이성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하더라도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라는 그 한 분만 뚫어지게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된다. 만일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연준 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큰 돈을 주식시장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클럽에서도 여기 가서 찝쩍거리고 저기 가서 찝쩍거리고 그런 것보다 원하는 여성 딱 한 분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게 더 좋지 않겠어요? 성공 확률이. 뭐 얘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만일 20대로 돌아가고 솔로라면 뭐 이걸 가정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가 안 가라앉고 계속 올려서 그냥 경기 침체를 만들어 버리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제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어찌됐던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침체가 오면 결론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숙명이고요. 두 번째 같이 올리다가 인플레가 꺾이면 자연스럽게 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미국의 숙명이에요. 결론은 미국은 언젠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도 좀 많이 확보하시고 열심히 뭐 일하셔서 돈도 좀 버시고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뭔가 깨달음이 있으셔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버셨다. 그러면 저 꼭 찾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일 그렇게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럼 뭐 죄송하지만 그냥 계속 열심히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은 아니니까요.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거 아시죠? 흔들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항상 중심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능력을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